안녕하세요. 한별팜때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모텔에서 하는 5분 양돈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을 달아주신 세 분의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려 구독자 수가 1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로 돈 벌기는 글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돈 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재밌게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후보돈의 지지 상태 관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장에서 이제 후보돈을 도입할 때 후보돈의 여러 가지 체형, 외모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이제 살피고 농장으로 도입을 하고 문제가 되는 돼지들에 대해서는 이제 종돈 회사 쪽에 클레임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후보돈을 농장에서 선발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지 상태 부분에 대한 관찰이고 그를 통한 이제 선발 또는 도태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돼지 모양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 안에 이제 돼지의 골격 구조를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그려봤는데요. 잘 그렸나요? 네, 열심히 그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그림을 학교 다닐 때 해부학 시간에 그린 이후로는 되게 오랜만에 그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예전에 해부 시간에 교수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그렸던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려봤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요 포인트는 오늘 다리 부분의 관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다리와 뒷다리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후보돈들을 선발할 때 더 꼼꼼히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앞다리입니다. 왜냐하면 돼지의 체중의 60% 정도가 앞다리에서 지지를 하고요. 아마 머리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앞부분에 심장과 폐 같은 주요 장기가 있어서 더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40%가 뒷다리에 이제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사실은 앞다리의 상태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돼지의 관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앞다리 부분에서 보통 돼지의 손목, 그 다음에 팔꿈치가 어디냐라고 여쭤보면 많은 이제 일반 분들은 여기 요 부분이 돼지의 팔목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팔꿈치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 부분이 사람으로 따지면 손목입니다. 손목.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람으로 따지면 팔꿈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상적인 돼지들은요, 요 어깨뼈, 우리가 견갑골이라고 하는 것과 요 그 다음에 연결된 요 뼈의 각도가 90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내려와서 살짝 굽어 있는 형태가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돼지들의 지지를 선발할 때 하이힐이라고 얘기하죠. 예, 발이 너무 지나치게 들리면 문제가 있다, 보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이힐처럼 보이는 돼지들은 어떤 모양을 띠게 될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자, 하이힐이라는 거는 요 부분이 여기 보시는 요 부분이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그럼 요 부분이 이렇게 쓰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손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뼈도 같이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럼으로써 이 뼈도 밀려 나오게 돼서 아까 정상적인 돼지는 90도였는데 이게 이렇게 밀려 나와서 90도 이상이 되는 모양을 띠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돼지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형태의 모양을 띠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돼지들의 보폭이 좁아지고 보행에 장애가 생기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돼지들의 지제 상태가 정확하게 관찰이 육안으로 어렵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돼지를 걷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돈을 걷게 한 다음에 보폭이 넓으면서 충분히 자연스럽게 걷고 있다면 그 돼지의 지제 상태는 문제가 없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지나치게 서서 하이힐처럼 돼서 돼지가 걷는다면 분명히 그 돼지는 보폭이 굉장히 좁을 거고요. 약간 이제 종종걸음 형태로 걷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이힐을 신거나 아니면 발꿈치를 들고 저
깨금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걷거나 뛰라고 해보면 절대로 일반 보통 사람들이 걷는 것처럼 넓은 보폭을 가지면서 걷지를 못할 거죠. 예, 마찬가지로 돼지들도 이 부분이 지나치게 들려서 하이힐처럼 들린다면 예, 이 부분이 살짝 밀려 나오는 것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예, 보폭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보행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뒷다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앞으로 쏠려서 이렇게 들리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밀려 나오고 또 이 부분이 밀려 나오면서 요 뼈와 요 뼈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돼지들이 보이는 이 각도보다 더 벌어지는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뒷다리도 하이힐이 되면 보폭이 좁아지고 약간 종종 거는 형태로 돼지들이 걷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정상적인 형태의 돼지입니다. 그래서 앞다리가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바나나 형태의 모양을 띠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띠고 있는 형태라면 아주 괜찮은 형태의 돼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정도도 정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처럼 이렇게 일정한 경사를 가지고 있던 발가락 뼈가 이렇게 하이힐처럼 들리는 순간 우리가 손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튀어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돼지들은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돼지들은 외국에서는 정 필요하면 후보돈이 모자라면 써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는 도드라지게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 확 튀어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는 보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확 쏠려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돼지들은 절대로 쓰지 말고 도태를 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장에서 후보돈이 들어왔을 때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 앞다리에 적절한 곡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적절한 곡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이힐이 아니고 발가락 뼈가 어느 정도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여기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쿠션 역할을 요 손목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발가락이 이렇게 들려서 손목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손목 옆에 오돌도돌한 돌기 같은 게 있죠. 그 돌기 같은 게 앞으로 이렇게 솟아나왔다라고 하는 게 보인다면 이 돼지는 발가락이 들려 있고요. 그래서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무게중심이 적절하게 이 앞 발가락을 통해서 균일하게 이제 지탱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한 경우는 도드라지게 우리가 얘기하는 손목 부분이 튀어나와서 보이는 이런 돼지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도태를 해야 된다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돈이 들어오는 날이나 아니면 농장에서 직접 후보돈을 선발하실 때 특히 앞다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건강한 지제의 종돈을 선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돼지들이 아무래도 우리 농장에서 지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